연말연시 항공권 성수기를 맞아 아시아나 대한항공 등의 항공사가 가격 횡포를 부리고 있습니다. 리저널 센터를 통한 투자 이민과 일부 종교 관련 종사자에 대한 비자 발급이 중단됐습니다. 14일 발표된 국무부의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취업 이민 5순위격인 리저널 센터를 통한 투자 이민 비자 발급이 비승인 처리됐습니다. 강제 추방의 위기에 처한 다카 관련 이민자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기소했습니다. 월트 디즈니가 14일 루퍼트 머독의 21세기 폭스의 영화 TV 사업 부문 등을 524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합의했다고 합니다. 노동 허가증 발급이 지연되고 있어 한인들이 애를 먹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 기조로 각종 비자 신청 및 서류 심사 등이 강화되면서 덩달아 EAD 발급 역시 적체 현상을 빚고 있기 때문입니다. 맨해튼 웨스트 빌리지와 브루클린 카나시 지역을 잇는 엘라인 전철 보수공사의 대책 일환으로 3인 미만 탑승 차량은 윌리엄스버그 브릿지 진입을 금지하는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SBI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5일 KBTV 뉴스9 김아라입니다. 연말연시 항공권 성수기를 맞아 아시아나 대한항공 등의 항공사가 가격 횡포를 부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희삭 기자입니다. 짧은 겨울방학 기간 동안 한국에 다녀오려는 한인들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이가 거의 만석입니다. 이 때문에 남은 일부 좌석은 가격이 치솟고 있습니다. 특히 극성수기인 이달 15일부터 내년 1월 초순까지의 경우는 인천발 뉴욕행 좌석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게 여행업계의 설명입니다. 항공사마다 가격이 가장 싼 하이 클래스는 모두 팔리고 비싼 가격에 상위 클래스만 일부 남은 상태입니다. 좌석이 구하기가 어려워지다 보니 이 기간 왕복 항공권 가격도 평소보다 크게 올랐습니다. 성수기 이코노미 왕복 항공권 가격은 보통 세금, 유류할증료를 다 포함해서 1,700에서 2,000달러 정도이며 일정에 따라 다르지만 남아있는 일반 좌석이 1.5배에서 2배가량까지 치솟은 상태입니다. 일부 여행사 측은 오는 16일 출발해 내년 1월 6일 돌아오는 국적기 이코노미 왕복 항공권은 좌석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표만 가능한데 가격이 4,200달러 수준이라며 이마저도 곧 매진될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KBTV 김희삭입니다. 리저널 센터를 통한 투자 이민과 일부 종교 관련 종사자에 대한 비자 발급이 중단됐습니다. 14일 발표된 국무부의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취업 이민 5순위격인 리저널 센터를 통한 투자 이민 비자 발급이 비승인 처리됐습니다. 또 종교 관련 종사자에게 발급되는 비자도 비승인으로 표시돼 발급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두 분야는 지난달 문호까지 계속 오픈 상태를 유지했었습니다. 반면 목사 등 종교 지도자에게 발급되는 취업 이민 4순위 비자는 오픈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종교기관 지도자급의 비자 발급은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두 분야 비자 발급이 중단된 것은 연장 승인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송주현 이민법 변호사는 리저널 센터 투자 이민은 3개월씩 연장되는 프로그램인데 마지막으로 승인을 받았던 연장 기간이 12월까지였다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대한 연장 승인을 아직 하지 않아 일시적으로 중단 처리된 것으로 보이며 조만간 승인될 가능성이 높아 다시 오픈 상태로 회복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강제 추방의 위기에 처한 다카 관련 이민자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기소했습니다. 보도에 박세나 기자입니다. 14일 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예 제도인 다카를 폐지하기로 한 트럼프 행정부를 고소하는 이민자들과 그 옹호자들이 연방법원을 찾았습니다. 소위 드리머라고 불리우는 이들은 로어 맨하탄의 제2연방 순회항소법원에서 다카 폐지를 추진하는 백악관 측 문서를 열람할 수 있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주일 전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다카 폐지 관련 서류들을 법원에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한 데 이어 나온 것입니다. 다카 프로그램은 불법 입국자의 자녀인 80만여 명의 서류 미비 이민자들을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들 드리머는 의회가 프로그램 관련 개선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경우 강제 추방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한편 뉴욕시에는 현재 10,000명 이상 다카 수혜자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KBTV 박세나입니다. 뉴저지주 포트리 위안부 피해자 기린비 건립이 마침내 확정됐습니다.
14일 포트리타운의회는 정기의회를 열고 기린비 건립안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보도에 김희삭 기자입니다. 지난해 6월 포트리 지역 한인 타민족 고교생 20명이 주축이 된 한인단체 유스 카운슬 오브 포트리가 기린비 건립 계획을 공개한 지 1년 6개월 만에 타운의회 승인이라는 결실을 맺게 됐습니다. 이 기린비는 위안부 역사를 배운 어린 학생들이 지역사회에 이를 알리기 위해 기린비를 세우는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더욱이 지난 9월 일본계 인사들이 타운의회를 찾아와 기념비 건립을 거세게 반대하는 등 일본 구구단체의 방해가 극심했으나 타운 정부는 기린비를 세워 위안부 역사를 지역사회에 알리겠다는 학생들의 뜻을 존중하고 지지했습니다. 마크 소콜리치 포트리 시장은 우리 지역에 이 같은 학생들이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다며 기린비는 역사를 알려 인권 유린의 비극이 없어야 한다는 교육적 목적을 띠고 있다고 건립 승인 이유를 밝혔습니다. 건립안에 따르면 기린비는 5피트 높이로 원형 조형물에 한복을 입은 소녀의 실루엣이 새겨지는 형태로 하단에는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앞두고 무비자로 입국하는 예비 배우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민법 전문가들은 이같이 강화된 입국 심사는 지난 9월 변경된 이민법에 따른 것으로 시민권자와 혼인이 예정되어 있는 예비 배우자의 경우 합법적인 비자를 받아 입국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민법 전문 이경희 변호사는 지난 9월 6일 변경된 이민법에 따라 무비자로 입국한 뒤 시민권자와 결혼해 영주권을 획득하기가 불가능해졌다며 방문 기간 중 미국 시민권자와 혼인을 계획 중일 경우 반드시 K1 비자를 받아 입국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이어 K1 비자의 경우 준비부터 발급까지 8개월가량이 소요되기 때문에 기존 예비 배우자들의 경우 무비자 입국 뒤 혼인신고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편법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강화된 이민법은 무비자 최대 체류기간인 90일을 넘긴 뒤 혼인신고를 해야 영주권 발급을 허락하기 때문에 사실상 무비자 입국 후 혼인신고를 하기가 불가능해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원로 명배우 더스틴 호프만의 성추행 의혹이 추가로 불거졌습니다. 성폭력 피해를 고발하는 미투 캠페인이 확산하면서 과거의 잘못들이 속속히 드러났습니다. 헐리우드 연예매체 버라이어티는 과거 호프만에게서 성추행을 당했다는 3명의 여성의 사례를 보도했습니다. 극작가인 코리 토머스는 16살이었던 1980년 친구의 아버지였던 호프만으로부터 정말 당황스럽고 치욕스러웠다고 전했습니다. 어느 일요일 토머스는 호프만과 호프만의 딸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날 저녁 엄마가 데리러 오길 기다리는 동안 그는 호프만의 호텔방에 혼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욕실로 들어갔던 호프만이 나체로 다시 등장해 자신의 발을 마사지해달라고 요구했다고 토머스는 회상했습니다. 호프만은 나 지금 알몸인데 보고 싶니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한 1987년 호프만과 같은 영화 사막 탈출에 출연했던 여배우 2명도 호프만으로부터 추행을 당했다고 버라이어티에 털어놨습니다. 반면 호프만의 변호인은 허위 명예훼손이라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월트 디즈니가 14일 루퍼트 머독의 21세기 폭스의 영화 TV 사업 부문 등을 524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합의했다고 합니다. 보도에 김희삭 기자입니다. 블룸버그 통신과 AP통신 등 미국의 모든 언론이 일제히 월트 디즈니의 인수를 보도했습니다. 유명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을 잇따라 인수합병하면서 몸집을 불려온 디즈니는 이번 인수 계약을 통해 세계 미디어 시장의 판도를 크게 뒤흔들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하고 방대한 전송 플랫폼과 채널, 콘텐츠, 캐릭터를 보유한 강자로서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하게 됐습니다. 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최강자인 넷플릭스와 방송, 영화, 콘텐츠 사업에 눈을 돌린 아마존, 페이스북, 구글, 애플 등 글로벌 IT 기업들에 견제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미 언론들은 전망했습니다. 디즈니는 이번 계약으로 영화 아바타, 엑스맨, 판타스틱 4, 데드풀 등의 블록버스터 히트작을 제작해온 21세기 폭스 영화사와 20세기 폭스 텔레비전, FX 프로덕션, 폭스 21 등의 방송사, TV 프로그램 제작사, 케이블 채널 등을 보유하게 됩니다. 앞서 미국 최대의 케이블 방송통신업체 컴캐스트도 21세기 폭스 인수를 놓고 디즈니와 치열한 경쟁을 벌여오다 전날 인수 포기 의사를 밝혔습니다. 세계 최대 영화 제작사인 디즈니는 이번 21세기 폭스 인수를 통해 명실상부한 캐릭터의 제왕 자리를 굳힐 전망입니다. KBTV 김희삭입니다. 노동허가증 발급이 지연되고 있어 한인들이 애를 먹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 기조로 각종 비자 신청 및 서류 심사 등이 강화되면서 덩달아 EAD 발급 역시 적체 현상을 빚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민서비스국에 따르면 4분기 EAD 신청서는 총 64만 9,428건이 계류 중입니다. 이는 1분기 및 2분기와 비교하면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EAD 발급 지연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민변호업계 관계자들은 통상적으로 3개월 정도 걸리던 노동허가 승인이 평소보다 2배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행법으로는 노동허가 승인 전에는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없으며 무조건 노동허가 신분이 주어질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셈입니다. 또한 실제 노동허가 승인 과정이 대폭 강화되는 추세여서 신청자들은 규정을 철저히 지키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취업비자 심사를 강화하면서 취업비자 소지자 배우자에 대한 노동허가 허용도 폐지할 움직임을 보이며 EAD 발급 규정이 불투명해진 것이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맨해튼 웨스트 빌리지와 브루클린 카나시 지역을 잇는 L라인 전철 보수공사 대책의 일환으로 3인 미만 탑승 차량은 윌리엄스버그 브릿지 진입을 금지하는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뉴욕시 교통국과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발표에 따르면 허리케인 샌디의 영향으로 침수됐던 L라인 전철 보수공사를 위해 맨해튼 8 애비뉴 종착역과 브루클린 베드포드 애비뉴 구간의 운행이 2019년 4월부터 15개월간 중단됩니다. 당국은 이 기간 중 윌리엄스버그 브릿지 이용 차량이 급증할 것으로 보고 출퇴근 시간대에 전 차선을 3인 이상 탑승 차량 전용 차선으로 지정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버스, 구급차, 소방차, 트럭 등을 제외하고는 3인 미만 탑승 차량은 윌리엄스버그 브릿지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당국은 운행이 중단되는 구간의 80%는 JMZG 전철로 대체 가능하며 임시버스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성추문에 휩싸인 켄터키 출신 국회의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박세나 기자입니다. 블릭 카운티 경찰은 공화당의 댄 존슨 의원이 13일 켄터키 마운트 워싱턴의 다리에서 총을 쏴 자살했다고 밝혔습니다. 57세의 존슨은 2016년 주의회 위원으로 선출됐습니다. Obviously, last night we received a call around 7 p.m. of shots fired and a person that had shot themselves in the River Bottoms area, which is the Greenwald Ford Road off of in Washington area. Both Mount Washington Police Department, Bullitt County Sheriff's Department, and the Mount Washington Fire Department and Bullitt County EMS responded to that location. We did find a male deceased outside of a vehicle by a bridge down there. 지난 11일 켄터키 수사보고센터는 존슨이 2013년 자신의 집 지하실에서 10대 소녀를 성폭행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루이빌 경찰은 진상조사에 나섰지만 이는 곧 종결됐으며 존슨에겐 어떠한 혐의도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존슨은 12일 기자들에게 이번 고발은 완전히 거짓이며 보수적인 공화당을 패배시키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정치적 전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4일 존슨의 아내는 남편을 비호하며 보궐선거에 자신이 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거짓과 반쪽 진실에 기반한 폭력적 제재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댄 존슨 의원은 자살 전 본인의 페이스북에 불길한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댄 존슨의 부인이 13일 저녁 존슨의 페이스북에 하늘이 나의 집이라는 게시물을 읽고 연락이 닿지 않아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자살 전 주위 사람들에게 부인을 잘 돌봐줄 것을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KBTV 박세나입니다. 뉴저지주 포트리에 있는 한 주유소에서 20대 한인이 신용카드 정보 도용 피해를 당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리치필드 파크에 사는 이모 씨는 14일 조지 워싱턴 브릿지로 향하는 46번 도로 선상에 있는 한 주유소에서 신용카드 정보를 도용당해 나도 모르게 240여 달러가 넘는 돈이 결제되는 피해를 입었다며 다른 한인들도 피해를 당할 수 있어 제보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10월 중순 해당 주유소를 한 차례 이용한 적이 있고 그 후에는 간 적이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난 8일부터 해당 주유소에서 내 신용카드로 4차례에 걸쳐 240여 달러 이상이 결제된 것을 확인하고 카드 정보가 도용돼 이 같은 일이 벌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씨는 경찰과 은행 측에도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12월 15일 사건과 사고입니다. 14일 오전 브루클린의 한 지하철 선로에 남성이 추락한 채 발견됐습니다. 살아린다는 오전 10시경 브루클린의 애비뉴 H역에서
지하철 선로 위에 피를 흘리며 추락해 있는 남성을 발견했습니다. 당시 맨하탄행 열차가 역으로 진입하고 있었지만 다행히 린다를 포함한 시민들은 지하철이 역에 들어오기 전 운행원에게 신호를 보내고 남성을 무사히 구조했습니다. 구조된 남성은 인근의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이곳에서 머리에 부상을 치료받았습니다. 이에 남성은 어떻게 선로에 떨어지게 된 것인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14일 브롱스에서 경찰을 가장해 시민들을 강탈한 2명의 남성을 찾고 있습니다. 이들의 첫 번째 범행은 11월 20일 오전 2시 30분으로 사운드뷰 지역의 웨스트체스터와 보인턴 애비뉴 상의 아파트에서 31세 남성을 대상으로 일어났습니다. 이들은 경찰인 척 벽으로 밀어붙여 남성의 지갑과 핸드폰 그리고 665달러 상당의 현금을 챙겨 달아났습니다. 다행히 피해자는 별다른 부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11월 24일 오전 4시 30분경 두 번째 범행 또한 사운드뷰 지역의 콜게이트 애비뉴와 브루크너 블루바드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들은 48세 여성의 얼굴에 손전등을 비추며 여성의 지갑, 핸드폰, 그리고 200달러 상당의 현금을 들고 달아났습니다. 여성 피해자 또한 부상은 없습니다. 용의자 중 한 명은 히스패닉 남성이며 5피트 9인치 정도의 중간 체격에 밝은 안색을 가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목격됐을 당시 검정색 자켓과 후디, 청바지, 그리고 검정색 신발을 신고 있었습니다. IS를 지원하기 위해 비트코인을 보낸 롱아일랜드 여성이 기소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롱아일랜드 브렌트우드에 거주하는 27세의 주비아 샤나즈는 맨하탄의 한 병원에서 실험실 근무자로 근무하며 틈틈이 테러 그룹을 지원하기 위해 돈을 송금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재 이 여성은 은행과 크레딧 카드사에서 8만 5천 달러가량을 사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여성은 이곳에서 돈과 비트코인을 포함한 다른 암호화된 화폐로 환전하여 파키스탄과 중국, 터키 등으로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샤나즈가 온라인을 통해 IS에 동참할 방법과 시리아 여행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파키스탄에서 출생한 미국 시민인 샤나즈는 유죄가 선고될 경우 감옥에 수십 년간 수감될 예정입니다. 지난 여름 웨스트 빌리지 아파트의 로비에서 81세 노인 여성을 잔인하게 폭행한 남성이 검거됐습니다. 14일 브루클린 출신의 59세 리노일 라이트는 강도와 폭행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라이트는 8월 2일 웨스트 13가와 세븐애비뉴에 있는 아파트로 81세 노인을 따라 들어갔습니다. 촬영된 감시 카메라 영상에는 노인의 머리를 심하게 폭행하고 지갑을 들고 달아나기 전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이 지난 12일 LA 페닌슐라 베버리힐즈 호텔에서 비즈니스 여행 전문지 글로벌 트래블러로부터 14년 연속 최고 기내 서비스상과 최고 승무원상을 수상했습니다. 뉴저지 포트리 한인회의 홍은주 신임 회장이 선출됐습니다. 홍 신임 회장은 10여 년 동안 한인회에 몸담았으며 이민 1세대와 2세대가 서로 아우르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해왔습니다. 신임 회장은 1999년 미국으로 이민 온 후 포트리에서 15년 동안 회계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내년 1월 1일부터 공식 임기에 들어가 2년간 한인회를 이끌어 나갑니다. 베이사이드를 비롯한 퀸즈 북동부 지역에서 시행해오고 있는 노인을 위한 무료 콜택시 서비스가 퀸즈 전역으로 확대됩니다. 폴 벨론 뉴욕시 의원에 따르면 내년 1월 2일부터 퀸즈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 노인들이라면 누구나 오전 9시에서 정오까지 퀸즈 클리어뷰 셀프 헬프 시니어 센터로 전화해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픽업 시간과 목적지 등을 예약하면 됩니다. 1인당 한 달에 4번의 로컬 서비스와 2번 장거리 운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 도서관에서 내년부터 한국어반이 개설됩니다. 뉴욕 한국교육원은 펠팍 국립도서관과 한국어반 운영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다고 14일 밝혔습니다. 퀸즈 지역 일부 공립도서관에서는 지난 2014년부터 한국어반이 개설돼 운영돼 왔으나 뉴저지에서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계속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한인사회의 주요 인사분들과 함께하는 포커스인입니다. 오늘은 저희 단골 손님이신 시민참여센터의 김동석 이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단골입니다. 아, 단골이십니다. 네, 잘해드릴게요. 아니, 이사님께서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 홍보대사로도 임명되셨다고요? 예, 한 2년 됐습니다. 아, 2년 전 일이구나. 네네. 굉장히 바쁘시겠어요? 네.
바쁩니다. 아. 그리고 요 며칠 사이에 네네. 비상이었습니다. 제가 들었는데 그 평창올림픽 그 미국 선수 참가 여부의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요즘 뜨거운 이슈라고 들었어요. 그렇죠. 네. 뭐 그 놀랬죠. 아. 네, 근데 한 90% 좀 해프닝이었었습니다. 아. 네. 지금 이제 이 네. 논란의 요지가 야 미국도 참가할까 말까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나갔죠. 네. 왜 그렇게 됐나 하면은 지난 6일 날 지난주 북한이 ICBM 장거리 미사일을 또 쐈잖아요. 그 미사일의 성능이 전 지구촌이 다 북한의 사정권 안에 들어오는 성능을 객관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유엔에서는 이 시큐리티 이슈가 먼저잖아요. 그러니까 유엔에서는 이런 그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만 나오면 모든 논의가 그거에 한정됩니다. 역시 유엔에서도 미국 대사가 최고잖아요. 네. 영향이 크니까. 그러니까 그런 유엔에서의 북에 대한 제재나 북에 대한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되는가라는 거는 모든 여론이나 언론에 집중된 관심사니까 폭스 뉴스에서 니킬 헤일리 미국 대사를 네. 그 스튜디오에 데려다가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북한 문제니까 아나운서가 폭스의 앵커가 물어봤죠. 네. 거기 북한이 그렇게 그 위협을 하고 있고 전쟁 기운이 있는데 내년도 2월에 평창의 윈터 올림픽에 미국 선수들 갈 거냐? 앵커는 미국 선수들이 참가를 하면은 그 안전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걸 물어보려고 이제 네. 그 헤일리 대사한테 물어봤는데 니키 헤일리 대사는 올림픽이라는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하도 그 시큐리티 이슈 때문에 지난 한 3주 전에 한국에 김연아 선수 왔었죠. 유엔에서 그 레졸루션 올림픽에 관한 레졸루션 낼 때도 미국 대사는 다른 일이 급하기 때문에 참가를 못할 정도로 별 관심을 안 갖고 있는 헤일리 대사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르지만 아마 그런 대책 같은 게 아직까지 결정된 게 없다. 이런 뉘앙스의 발언을 한 게 미국이 참가하는 것도 아직 준비가 안 됐다라는 걸로 알려졌죠. 그렇죠. 미국이 참가하고 안 하는 거는 전체 흐름에서 이거를 그 모든 거를 이렇게 주도하는 건데 이미 지난 9월에 유엔에 방문했던 문재인 대통령이라든지 그 전에 워싱턴 방문하고 해서도 평창 올림픽이라는 거는 아시아에서 평화 만들기다라는 개념을 가지고서 미국에 다 얘기를 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다 내락을 받고 약속이 됐는데 갑자기 그렇게 나오니까 다시 이제 점검해보고 그리고 저는 이제 홍보대사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미국의 입장을 묻느라고서 국무부 백악관에다가 직접적으로 묻게 하고 그 정례 브리핑 때에 한국 특파원들이 물어보고 그렇게 돼가지고 그냥 미국은 어떻게 해서든지 참가하려는 평창올림픽 미국의 참가는 미국이 학수고대하고 있는 목표다. 이런 발언을 백악관 대변인도 했고 또 국무부 대변인도 했고 해가지고 좀 이게 좀 진화가 됐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 헤일리 대사의 그 확답을 하지 않은 그 질문은 뭐 이제는 뭐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네네. 그 이전에 그거에 대해서 그 올림픽에 관해서 미국의 참가라는 거가 어느 정도 확고한가라는 걸 네. 보이기 위해서 그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서로 주고받은 대화의 일부분이 공개가 됐어요. 거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대통령이니까 내가 참가하는 거는 아직 잘 모르겠는데 내가 내 가족이라도 보내겠다. 그러니까 선수가 아니고 거기에 대한 미국 대통령의 커미트먼트를 보인 거죠. 가족이 간다라는 건 내가 가는 거와 다름없이 안전하게 이거를 치르도록 동맹 국가가 안전하게 이 평화올림픽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협조하겠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이제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까지 네. 이제 공개가 돼가지고 이렇게 이제 봉합이 된 겁니다. 네. 아니, 그렇다면 저희는 이렇게 큰 이슈가 돼서 같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막상 한국에서는 이게 이렇게 뉴스로 큰 기사거리가 됐나요? 그러니까 뭐 이 이슈뿐만 아니라 네네. 요즘에는요. 사실은 악화와 양화를 구축한다 이런 게 있잖아요. 뭐냐면 가짜 뉴스가 진짜 뉴스를 그냥 엎어버려요. 네네. SNS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선정적이고 아주 섹시한 뉴스가 나오면은 네. 그게 파급 효과가 속도가 더 빠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로 다 그냥 확 덮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네. 그리고 그럴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북한의 전쟁에 우선하는 아젠다는 없으니까 미사일 핵 이게 나오니까요. 예, 그러니까 다 우려하고 걱정되니까 그런 잘 확인되지 않고 잘못된 뉴스가 네. 예, 뭐 뉴스가 잘못된 건 아니죠. 사실 니키 헤일리 대사가 신중하게 발언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걸 보면 시청자 여러분 이게 우리가 네. 어떤 단면을 보여주나 하면 야 트럼프 행정부의 이 민감한 이슈에 대한 대처 능력이라는 게 보여지는 겁니다. 아, 네. 동맹 국가에 대해서 미국이라는 슈퍼파워 국가가 한두 마디 하는 게 어떤 영향을 끼칠까. 그런데요, 평창올림픽의 성공은 한국보다 미국 국익에 더 연관이 돼 있습니다. 평창올림픽이라는 이 올림픽 브랜드를요, 미국의 MBC 방송이 200 밀리언이니까 2억 불을 주고 다 사버렸어요. 이게 흥행이 되고 성공하지 않으면 미국 기업이 손해를 봅니다. 그렇네요. 네. 그것뿐만 아니죠. 스포츠 인더스트리얼 내에 윈터올림픽에서 장사해서 돈을 버는 이 이익금은 거의 미국 기업이 갖고 오는데 네. 그래서 미국의 자본 논리로 말할 것 같으면 올림픽이 성공돼야만 하는 거는 오히려 돈벌이에 대해서 미국이 더 급하죠. 이런 그 히든 그 아젠다가 미국은 갖고 있기 때문에 네. 미국의 안보라는 거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미국의 국익을 보호하는 게 미국의 외교 정책이기 때문에 어림도 없는 일이죠. 그래서 절반은 여러분들이 절반은 자본 논리로 이해하면은 빨리 이해가 간다.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니키 헤일리 미국 대사의 발언에 해프닝을 또 진화하는데 우리 김동석 홍보대사께서는 어떤 역할을 또 하셨나요? 이 발언이 나오자마자 사실은 우연히 그 계획이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올림픽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조를 나눠서 여태까지 국무부나 백악관은 올림픽이라는 걸 가지고서 관심은 주고받았는데 미국 권력의 한 축은 의회입니다. 의회가 훨씬 더 스트롱하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닌데 그래서 의회에 있는 의회 지도부들이 아직 내년 2월 9일서부터 한국 평창에서 열리는 올림픽에 대해서 언급이 된 게 별로 없고 그리고서 이게 평화올림픽이 돼야 된다라는 이런 그 강한 의견을 내질 않았기 때문에 그 의견을 내도록 하는 역할은 시민의 몫이니까 그래서 의회에 가가지고서 그 역할을 하면서 의원들한테 이걸 좀 따져달라고 해가지고 빨리 작동이 돼서 이제 해명이 됐다.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셨는데요. 그렇다면은 평창올림픽의 성공은 확신하시나요? 지금은 평창올림픽의 성공은 평창올림픽이 그 88년도 서울올림픽과 같이 전 세계인들이 많이 참가를 하는 게 일단 성공의 기본 요건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어렵지만은 점점 분위기가 가는 거 보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유엔 사무부총장이 평양을 방문했죠. 그리고서 IOC 위원장이 아마 이달 내로 북한을 방문해 가지고서 올림픽 참가하는 걸 협의를 할 겁니다. 북한이 참가를 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죠. 그렇죠. 저는 우리 한민족이 어떠한 일을 할 때 좀 위기가 올 때는 반드시 기회로 만들어서 돌파했던 이런 그 아주 럭키한 전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평창올림픽도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저희 KBTV에서도 성공을 확신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포커스인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김동석 상임이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지는 순서 환율과 증시입니다.
이어서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이상으로 12월 15일 KBTV 뉴스9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KBTV 뉴스9과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SBI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